명혼을 하는 일부 지역, 또 이 지역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미혼 남성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함께 묻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혼을 해서라도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악령으로 변해서 가족들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믿기 때문에 여자 사체를 사서라도 꼭 명혼을 시키려는 거라는데요. 그러다 보니 암암리에 명혼을 위한 사체 가격이 치솟고 치솟아 2016년에는 15만 미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서 중간 업자도 생겨나고, 또 유족들 몰래 무덤에서 여성의 사체를 파내서 명혼의 신부로 팔아넘기는 밀거래나, 심지어는 살아있는 여성을 살해한 뒤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발생한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 사후세계에 있는 이들조차 결코 바라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중국 정부는 명혼으로 인한 시체 도굴, 시체 매매, 알선 등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면 시체 모독죄로 최고 유기징역 3년형을 선고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빗나간 풍습, 아니 악습, 명혼, 정말 명혼이 죽은 자들을 위한 걸까요? 남겨진 사람들의 이기심 아닐까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2012년에 미국 CN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7곳 중에 한 군데로 꼽혔을 정도로 한담을 서늘케 하는 곳입니다. 1996년 개업한 이 정신병원은 입구부터 핏자국처럼 보이는 페인트 자국, 운영 당시 환자들이 사용했던 침대와 이불, 약들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북 제천에 있는 늘가든입니다. 또 뭐야? 풍문에 의하면 90년에 제천에서 일어난 연간 교통사고와 인명사고 20%는 제천의 이 늘범 가든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한 2층짜리 흉가입니다. 이곳은 심령 사진들로 화제가 된 곳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공소했습니다. 뭔데? 저기 원래 이제 친구 둘이 있는데 뒤에 한 명 있는데 서 있는 편. 어디? 하얀 저기 사람이라고? 약간 실루엣이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뭔가 저 위에 얼굴과 밑에 이제 소복 치마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쌀이 빗자루 같은데? 물론 뭐 쌀이비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하얀 소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잘 안 보이면 꿈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뭐 보일 게 없어가지고. 정말 무서운 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보고 있네요 지금. 영혼이 옮겨붙는 현상인 빙의, 곡성, 검은 사제들, 엑소시스트, 이렇게 대흥행을 거둔 이 영화들의 공통점,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 빙의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자, 지난 2월 1일 캄보디아 한 영화 세트장, 이곳에서는 공포영화 룸 스피릿 룸이 한창 촬영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주연 여배우와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촬영을 위해 서로 호흡을 맞추던 중 무엇이 중요하냐? 다시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다면 죄송합니다. 엔지. 뭐 촬영장에서 대사 틀린 일이야 종종 있는 일이니까 제작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귀신 분장한 배우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자, 무엇인가 훌린 듯 다짜고짜 옆에 있던 철사를 잡은 채 상대 배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한순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촬영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아니 뭐예요? 갑자기 지금 방금 지나간 그 목에 자국 난 게 저게 철사 자국인 거죠? 저렇게 이제 난동을 부린 거죠. 자,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일. 자, 이후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영화 관계자 홈 소케이티트는 자신의 얼굴을 책 계정에 공포영화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사건이 벌어진 후인가 봐요.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제작진들이 저 한 배우를 진정시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다. 왜냐면 목을 조르는 영상을 올책에 올렸으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영화 띄워보려고. 근데 이거는 일이 다 터지고 나서 급하게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제서야 전화가 그제서야. 된 거죠. 예. 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이 영화 속에선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액자가 깨지거나 의문의 발자국이 찍히는데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페이크인 줄로만 알았던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집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2008년 로버트, 플린 부부와 아델 베리는 영국 켄트주 그레이브젠드 지역의 2층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아델 베리.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집에서 믿기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 정체모를 희부연 실루엣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네. 와, 테이블, 어린이가 서 있는 거 같아. 다리다, 다리, 그지? 테이블 위 먹을잔이 스르륵 혼자 움직이기까지. 어머야. 아, 원래 제일 무서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그거잖아요. 김밥집에 장국 장국이 움직이는 거. 떠다니는 거. 네, 얼마나 무서워.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로버트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로버트 가족을 정말 소름 돋게 한 장면. 뭐야?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컴컴한 부엌. 그런데 갑자기 허공으로 휙 날아가는 공차. 뭐야, 진짜? 게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자가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뭐야? 또 정말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철문이 홀로 스르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까지. 와, 저거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된 뒤 로버트 가족의 집은 악마에게 스토킹 당하는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 친척, 지인들도 더 이상 로버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사 안 갔어요? 미스터리 하우스를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악령에 휩싸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주고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좋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 다들 와서 도망갔다니. 네. 야, 부럽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에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보였죠. 그런데 김영한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 된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나보더라고.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에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뭐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이건 뭔가 궁금한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 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죠? 계속 찍어. 근데 거기에 사람 형태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있죠. 헐. 전선이 엉켜있는 조명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신경 써서. 진짜 무서운데 이거?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이던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2016년 10월 31일 영국 리버풀 헬로윈을 맞아 심령 스포 투어를 떠난 사람. 그런데 며칠 뒤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투어 가이드 필 바로는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뭐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아니에요? 평범해 보입니까? 평범해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람! 어깨에 약간 사람 얼굴 같은 동그란 게 있는데? 당시 투어에 참여했던 사람은 29명. 그러니까 사진 속 사람은 제발 29명이어야 하지만 사진 속 인원은 모두 30명이었습니다. 뭐야, 한 명 어디 갔어? 소개받지 않는 1위는 일행 한가운데 서 있는 바로 저 소녀입니다. 정체불명의 소녀가 찍힌 이 사진 속 배경은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심령 스팟, 구 뉴샴파크 병원입니다. 1874년 이곳은 원래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부모를 잃은 고아 약 1000여 명이 모여들면서 보육원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졌고요. 아이들에겐 가혹한 학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유명을 달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폐쇄 조치가 된 보육원, 그 뒤 1954년 이 건물에 뉴샴파크 병원이 들어섰고 1988년 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폐병원만 덩그러니 남아 병실과 시체 안투소 등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분명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중얼대는 소리도 들려요. 인근에서 일하는 공사장 인부들 사이에서 어린아이들의 그림자와 정체 모를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이후에 이 폐병원은 수많은 고스트헌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됐다고 합니다. 아, 뭐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심령 사진 속의 소녀도 뭐 예전에 그곳에 있던 아이가 아닐지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심령 사진 그리고 폐병원에 출몰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당신이 직접 그곳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잉글랜드 동부 에식스주에 위치한 카네돈 마을.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요. 검은 기운이 아니 날씨 좋구만. 놀러 오고 싶은데? 네, 너무 맑은데 왜 검은 기운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카네돈 마을에서 벌어지는 초자연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방바닥에 있던 TV 리모컨이 느닷없이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기도 하고 뭐야? 그리고 주변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향수 냄새가 나기까지. 억울하게 죽은 여성들의 원혼이 장난치는 거네. 이 마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잔인한 마녀 사냥이 행해져 왔습니다. 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2개월 된 아이 요한나 스노우가 갑자기 사망하자 로즈 파이라는 여성이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로즈의 혐의는 요한나에게 주술을 걸어 사망케 한 겁니다. 그런데 전 절대 마녀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억울하겠다 진짜. 자,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된 마녀 사냥. 마을에 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여성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 마을에서 마녀 사냥이 사라지고 얼마 뒤부터 시작된 섬뜩한 현상들. 교회 시계탑 꼭대기에서 어이없는 여자를 봤어요. 여자가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을 중심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여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할로윈 무렵에 교회 시계탑을 7바퀴 빙빙 돌면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 귀신 접선 방법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각지에서 심령 체험 마니아들이 우르르 몰려